2040년, 당신의 직업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2년 차 간호사인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걸 버리고 호주로 떠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은 빼고 데이터만 가지고요. 12년 동안 매일 아침 병동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남들은 성공이라 부르는 이 안정감이 어느 날부터 제 숨을 조여왔거든요. 상급 종합병원 근무, 연봉 1억을 목전에 둔 지금, 저는 모든 걸 리셋하고 호주로 갑니다.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선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 생존 전략이랍니다. 오늘 그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한국 의료 현장에서 12년을 보내며 수만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건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건 끝없는 경쟁과 만성 피로의 흔적이었죠. 새벽 5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이게 12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젊었고 열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떠나는 건 단순히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한국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 알고 계세요? 연간 15%입니다. 5년 이내 퇴사율은 50%를 넘어요. 이게 정상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숫자죠. 환자 대 간호사 비율도 심각합니다. 한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16.3명이에요. 미국은 5.3명인데 말이죠. 3배가 넘는 업무량을 감당하면서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밤 근무 후 낮 근무로 바로 연결되는 이브닝 데이 패턴. 의학적으로 이건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유발하는 구조예요. 제 동료 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요.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안정된 감옥. 이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월급은 나오고 직장은 안정적이지만 제 삶은 없었거든요. 12년 차가 되니 후배들을 가르치는 프리셉터 역할도 맡았어요. 신규 간호사들의 눈빛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 열정이 몇 년 안에 꺼질 거라는 걸요. 실제로 그랬고요. 환자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거든요.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의료인으로서 가장 괴로운 부분이었죠. 번아웃은 서서히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출근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못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의학적으로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망가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죠. 제 몸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원형 탈모, 만성 두통, 소화불량.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는 한계가 명확했죠. 그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호주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거든요. 호주 간호사의 평균 연봉은 한화로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이에요. 한국과 비슷하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숨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근무 시간과 환자 비율이죠. 호주는 주 38시간 근무가 표준이에요. 한국은 어떤가요? 공식적으로는 주 4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50에서 60시간이 일반적이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호주가 거의 2배랍니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은 더 놀랍습니다. 호주는 일반 병동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에서 5명이에요. 한국의 16.3명과는 비교가 안 되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3배 이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정해놨어요. 중환자실은 1대1 또는 1대2, 법적으로 강제되니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워라밸이었습니다. 호주 간호사들은 퇴근 후 정말 퇴근해요. 카톡으로 업무 지시가 오지 않거든요. 연차를 쓸 때 눈치 보지 않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죠. 토익 550점. 중학교 수준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이 상태로 호주 간호사 면허를 딴다는 게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도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만 있으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루틴을 설계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 영어 공부. 퇴근 후 1시간 추가 학습. 주말엔 4시간씩 투자했습니다. 1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쉽지 않았어요. 야근하고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하지만 루틴은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랍니다. 선택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따라 말하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무료 영어 팟캐스트를 듣고 똑같이 따라 말하는 거죠. 처음엔 한 문장도 제대로 못 따라했어요. 6개월 후엔 자연스러워졌고요. PTE 시험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호주 이민에서 인정하는 공식 시험이죠. 첫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시도에서 합격했답니다. 면허 취득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류 준비, 학력 인증, 범죄 경력 조회, 건강 검진. 각 단계마다 수개월이 걸렸어요. 총 2년이 소요됐죠.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용 이야기예요. 시험비, 서류비, 면허 전환 비용까지 합치면 약 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반대였어요. 가족들은 걱정했고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년 경력을 버리고 가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2년간 쌓은 임상 경험은 어디서든 유효하거든요. 오히려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익숙한 것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장은 항상 편안한 영역 밖에서 일어나요. 익숙함 속에서는 현상 유지만 가능하죠. 제가 원한 건 유지가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경제적 분석도 철저히 했어요. 호주 생활비는 한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급여도 그만큼 높고 세금 혜택도 있거든요.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오히려 나았죠. 주거비가 부담이긴 해요.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거든요. 하지만 지방 도시는 합리적이랍니다. 처음엔 지방에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도시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연금 시스템도 장점입니다.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이라는 강제 적립 연금 제도가 있어요. 고용주가 급여의 11%를 별도로 적립해주죠. 노후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고려했어요. 4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한국에서 키우면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호주는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였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유와 균형 속에서 자랄 기회를 줄 것인가? 제 선택은 후자였어요. 물론 호주에도 문제는 있을 겁니다.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민은 환상이 아니에요. 낭만적인 스토리도 아니랍니다.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한 리스크 관리죠. 처음 몇 년은 힘들 거예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이 모든 걸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의미 있는 고생이냐가 중요해요. 한국에서의 고생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였습니다. 호주에서의 고생은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죠. 저는 환상을 팔고 싶지 않아요. 호주 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 가능한 성격의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호주에서의 도전들은 제 노력으로 극복 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도하지 않고 평생 궁금해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배움이 있을 겁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삶이 열리고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2년간의 경험이 있기에 지금의 결정이 가능했거든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됐죠. 인생은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쌓아온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경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될 뿐이죠. 4월에 태어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안정보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했다고요. 네가 자라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오늘 아빠의 결정을 기억해 주길 바라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요. 12년차 간호사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이유.
그건 단순히 더 나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의료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랍니다. 그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동료들을 존경합니다. 다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떠날지, 남을지, 바꿀지, 유지할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죠.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요. 준비가 80% 됐다면 시작하세요. 나머지 20%는 가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다음 달 호주로 떠납니다. 시드니가 아닌 지방 도시로요. 작은 병원에서 다시 신규 간호사처럼 시작할 거예요. 12년 경력이 무색하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건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니까요. 이번엔 더 현명하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호주에서의 이야기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예쁜 것만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힘든 것도, 실패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12년을 버린 게 아니에요. 12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호주행을 택한 진짜 이유예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합니다.